네, 안녕하십니까. 국대학교에 강의하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신입한 임창숙 선생님은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여기서 오히려 강의를 하기가 좀 부러울 정도로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맡게 되어서 제가 아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신산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주 이 지역에서는 가장 사실은 지금 현재 이름을 만든 분, 이름을 말씀하시고 있을 것 같고 의미가 큰데 오늘은 제가 사실은 독립운동도 하셨고 뒤에 어떤 20년에 걸쳐서 유럽을 부흥시키는 그런 일도 하신 분이지만 뒤에 독립운동을 조금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얘기를 조금 뒤에 생략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조선시대 전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연대를 전공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조선시대 사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이 신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더 하고 그리고 그 실제 독립운동에 붙여진 모습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고 과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빠르나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앞에 와서 하는데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습들, 옛날 모습들이 근데 아무래도 근현대에 같이 계신 분이니까 이거 지나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가장 빨리 나오는 여기 이제 신상 김창숙 선생을 말하면 가장 잘 찾아 보이는 거예요. 원래 1879년 고종 16년에서 1962년까지 살아계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어떤 분이 볼 때는 일제시대 때 아주 독립운동하고 어떤 분이 볼 때는 현대 유림을 만드신 분이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때 이제 대원군도 살아있을 때고 물론 대원군이 이때는 이제 실각했을 때지만 대원군도 살아있을 때고 그래서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했었고 또 이제 한말의 위기가 오니까 독립운동에 나섰고 그리고 상해까지 건너갔고 뒤에는 돌아와서 유림운동을 한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어떤 근대사의 큰 부분은 이 사람의 어떤 살아온 역정이 그냥 그 자체가 한국의 근대사인 그런 분이에요. 네. 제가 다른 사실은 신당 유고가 문지 유고는 못 만들고 대신에 옛날에 신당이 본인이 직접 썼던 글들을 모아서 유고가 번역되어 나왔어요. 이미 40년 전에. 네, 1979년 번역되어 나왔고 그 외에도 최근에 평전도 있고 그 대인을 소개하는 책도 있고 얇은 책자도 있고 큰 책자도 있고 연구 자체도 많이 돼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새로 발표를 하실 분은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일대기도 이미 다 보시려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한 부분은 그러면 대체 이분은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연연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걸 조금 더 찾아왔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뒷부분은 그래서 사실 하나가 활동하는 부분은 사실은 오히려 다른 데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봤는데요. 1879년생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디뿐이냐? 조선시대 때는 성주모, 지금은 성주군이죠. 성주군 대감에서 태어났고 사월이라는 곳인데 사실은 사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시는 분들 연배를 잘 몰랐어요. 사실 좀 요즘에 젊은 분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안동에 천전마을이다 내한을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거든요. 이거 다 아시니까 그냥 그런 거 있습니다. 사도시, 사도시고 지금 지명은 칠봉리입니다. 칠봉산 밑에 있다고 통합돼서 마을이 몇 개가
자연부랑 이렇게 합해서 칠봉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의성김씨인데, 의성김씨 중에, 뒤에 또 설명했지만, 안동, 이제 분파할 때 의성, 성주를 입양한, 네. 사오당 김용초의 후손입니다. 네. 근데, 김창숙, 신사 김창숙이 종갓집의 주손이죠. 아버지는 하강 김호인이라는 분이고, 어머니는 이동강 씨입니다. 그리고, 자는 이제 부모님이 주시니까 혼자고, 코가 직강 신상 별궁인데, 이거 보시면, 네, 직강은 아버지가 주었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산에 직중봉, 마을 앞산에 직중봉이 부모님 직중봉인데, 그걸 본받아서, 강직하게 굽히지 말라 해서 받았다고 하고, 사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시다시피, 호를 본인이 직접 잘 부르진 않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보통 호를 많이 쓰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40이 되니까 호를 짓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사입니다. 나는 40이 되었을 때, 부동심을 지켰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요 부동심에서 이제 따라서 심사.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편지, 조선시대 때 어른들 편지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저 부동심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죄송한데 약간 이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정답게 표현하는 방법이 비하비스는 최근에 어떤 일에 대해서 부동심이 지키지 못하시지 않아요. 부동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한 번을 잘못할 때는 그냥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냐, 마음이 흔들렸냐 이런 말을 이해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요 표현을 쓰면 당신이 유학자냐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위가 부동심을 못 지킨 거 아니냐, 당신이 하는 게 유학자냐, 뭐 약간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신상은 요 구절에서 따서 나는 이제 부동심, 굉장히 부동심 40에 나도 40에 같이 하겠다 해서 진상을 했고, 이거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부르는 진상이고, 영어는 한자 그대로 벽자는 벽자 자체가 안정이 못 끊는 사람, 안정이 모임인데, 이것도 자기가 적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자기 일대기가 있어요. 네, 자기가 73세 때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회상기를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이름 지었는지 이런 걸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나는 김창숙이고 신상이라고 한다. 너 원래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려서 몹시 미련을 하더니 늙어서 계속 어디서 거지니까 사람들이 당신 이름 어디서 붙자 쓰고 무라해라 하니까, 나는 본명이 창숙이지만 그래 나도 김무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김무라고 부르고, 어려서 잔병이 많더니 늙어서 안정병이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네는 안정병이라서 이제 제대로 못 끓으니까 벼공이라고 해라 하니까, 나 그래 좋네 너도 벼공.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벼공 기부를 하겠다, 스스로 기부하고 다녔다 이렇게 말했는데, 본인 얘기는 어려서 잔병이 많아서 늙어서 안정병이 됐다. 이건 사실은 많은 거짓말이 많아요. 뭐 병이야 누구나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고, 사실은 뒤에 나오시면 늙어서 안정병이가 된 게 아니라 일제에 의해서 안정병이가 됐다. 이걸 자기가 경사로 같아요. 항상 옛날 어른들은 항상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더라고요. 대놓고 내가 공문하면서 안정병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 정답게 늙어서 병이 많다가 늙어서 배웠다 했는데, 실제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공문에 그것도 못 듣고, 그래서 벼공이라 하긴 하는데, 뒷사람들이 함부로 벼공이라 하지 않고 신상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주의 잠시만요. 성주의 위치를 말씀드려야 했는데, 성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구, 사실은 저희가 지금 대구에 있지만 대구가 경상도 지도로 딱 놓고 봤을 때, 경상도 지도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위치가 제일 좋다 대구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대구에 감령이 생기고, 그 도청이 400년간 1602년부터 대구에 있다가 2012년부터 공개하고 12년, 15년에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구가 위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대구가 잘, 원래는 상주에 있었어요. 감명이 경주, 삼성 왔다 갔다 하다가 상주 왔다 갔다 하다가 상주에 갔는데, 조선후기가 되니까 그러지 마라, 그냥 경상도 중심에 있어라. 왜 그러냐, 대구가 위치적으로 가운데고 나쁜 방이 없는 거예요. 경상도가. 그래서 대구가
딱 가운데인데 성주가 대구 바로 옆에 있잖아요. 사실은 성주도 대구하고 입지가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대구가 조금 금공항 때문에 강하고 연결된 지점 포인트가 좀 지점들이 좀 더 있지만 대구나 성주랑 사실 입지적으로 똑같고, 그래서 성주가 사실은 경상도 중부 지역에 약간 큰 대급으로 고려시대 이래로 시대 때 이래로 계속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주가 어떤 지금과 다르게 지금은 인구 4만 5천에 참외가 유명한 농사를 짓는 곳이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대구보다 오히려 더 위세가 큰 모기였어요. 경상도에 3개밖에 없거든요. 경상도에서 가장 급이 높은 도시는 경주였어요. 경주 부. 근데 부도 급이 있는데 경주도 가장 높은 급의 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급이 대도 부인 안동. 급으로 인구는 사실 대구가 더 많지만 안동. 그 다음에 모기 3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이죠. 그게 진주, 상주, 성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주가 지금은 조금 이제 공간도 없고 공간도 좀 그래서 세가 위축되어 있지만 조선시대 때는 오히려 대구보다 입지가 더 컸고, 그 입지 큰 결과가 뭐냐, 영남 지방의 유명한 양반 사족 집안이 성주에 훨씬 많았습니다. 네. 대구에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대구에도 당연히 이제 유명한 몇몇 특정 이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명문가들이 있는데 성주가 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성주가 더 큰 곳입니다. 네.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포인트가 되어 있다면 딱 경상도의 한가운데를 말했죠. 네. 경상도의 한가운데인데 사실은 경상도의 한가운데지만 영남 지방의 어떤 학파적으로도 한가운데입니다. 나는 얘기지만 나는 이야기 다시 하자면 동서분당 이럴 때 동인과 서인을 가나질 때 서인은 이제 기호 서울과 충청도가 주 본거지고 남인은 영남 남인 혹은 영남 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남 지역의 남인들도 당색이 남인이고 학파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남 학파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두 개의 경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황과 조시강입니다. 근데 다시 보시면 같은 영남지방이지만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학파가 묶여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선조 말년에는 이제 분당이 됩니다. 물론 그 분당되는 직접적 얘기는 기초국사라는 정치적 사건이지만 실제로 학파적으로 학력적으로 이미 다른 영향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인은 이왕 태계 이왕의 제자고 북인은 종식의 제자인데 차이가 있으면 남인은 안동을 중심으로 했고, 안동이 제일 본거지입니다. 남인들의. 그리고 영남 좌도 지역, 낙동강 동쪽, 그리고 경상도 북부 지역, 이쪽이 중심이고, 북인은 진주를 중심으로 우도 지역, 진주, 거창, 함양, 요 지역이 산천, 이런 중심입니다. 근데 사상적으로 차이가 뭐냐, 이왕도 당연히 경험을 강조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랑 틀은 똑같고, 차이가 있다면 이왕은 이제 니의 수승, 니의 기가 빠르고 기의 니가 올라탄다는 이쪽 입장이 중심이라면 그 조식은 의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하는 의리를. 그러니까 요런 분당간의 차이가 사실은 뒤에 요런 어떤 우주로 이기로는 차이가 나중에 분당의 대응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조식 쪽은 의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어떤 분별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나와 다른 좀 더 악한 집단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재가 일어났을 때 의논도 많이 참여하고 이런 모습이고, 분당에 있어서도 약간은 좀 더 배타적인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띠기도 하고, 남미는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17세기 1623년 인조반정 때 그 이후로 북인들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 중앙정계에서는 이제 서인들이 힘이 커지지만 지역 내에서는 어쨌든 이런 북인과 남인의 어떤 그 학력적 흐름에서 남민들이 영남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거의. 그래서 사실은 17세기 후반이 되면, 그러니까 1623년에 관정으로 중앙정계에서 축출당하지만 실제로는 17세기 후반이 되어서 중반 이후가 되어서는 영남은 곧 남인이고
곧 퇴계합하고 곧 영남합하 이런 공식이 수립되는 걸로 현재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사람을 한번 꼽자면 가람 이은이 상징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대단하냐? 이 성주가 원래 16세기 후반에 북인과 남인의 갈등이 나타날 때부터 남명항맥과 한 퇴계항맥이 서로 이렇게 이제 경쟁이라고 하고 서로 이제 상호 이제 보완도 하고 하는데 그때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도 보셨지만 명남의 가운데기도 하고 이 항맥이 놓쳐는 그러니까 진주와 안동은 딱 중간에 있고 그 지점에 성주가 해당되기 때문에 성주에 있는 학자들은 퇴계학자도 있고 퇴계학파도 있고 남명학파도 있고 혹은 둘 다 같이 수학한 분들도 계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론이지만 처음에는 남명학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연구들이 있는데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 합쳤죠. 하고 바꿨잖아요. 성주가 합쳤냐 다양한 경기로 바로 넘보면 성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초기에는 남명학파가 우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인조강점 이후로 퇴계학파로 많이들 과정 자리를 잡죠. 좌정을.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때 성주에 누가 있었냐? 네, 성주에 사실 이 두 집안만 있다 이런 건 전혀 말도 안 되고요. 성주에 유력 집안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요 16세기 후반 1700, 1500년대 막판에서 임진왜란 끝나고 17세기 초반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두 명입니다. 양강이라고 동강 김문과 한강 노동이라고. 사실 동강 김문은 거의 남명 문인으로 보고 있고 퇴계하고는 관직 생활하면서 만난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1544년 죄송합니다. 1544년. 네. 한강은 실제로 남명도 수학하고 퇴계학도 수학했습니다. 근데 동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문보다는 관직이 훨씬 화려합니다. 문과에 어째 꼭 찬반직을 다 지냈고 임진왜란 때 찬반직을 지냈고 한강 같은 경우는 관직은 뒤에 이제 지방직들 만약 강원도 관찰까지 하고 후에 대상까지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당대는 이제 양강, 그러니까 후대에도 양강이 있는데 이 두 집안이 성주에 대표하는 그러니까 10집을 뽑으라면 많이 뽑을 수 있지만 2집 뽑으라면 애매하지만 그래도 양강 이렇게 이제 뽑을 수 있는데 이때 동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1599년에 낙향을 하는데 청주로 내려가시거든요. 거기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주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성주에서 태어났고 가족들도 성주에 있지만 본인 자체는 청주에서 이제 응가다가 돌아갔죠. 한강은 영남 지역 전체를 중요하면서 이제 문도를 개업하고 강의를 하고 학맥을 교우로 가집니다. 그래서 요 1620년 3년에서 20년 사이에 사실은 성주 지역을 주도하는 학파는 누구냐 하면 이 한강정부의 제자들. 네, 한강정부의 제자가 되고 근데 원래는 남변문화와 퇴계문화 양쪽이 다 출입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양쪽이 다 출입합니다. 그게 대구 지역까지 연계시키면 대구 지역에 요때 이제 한강 제자로 대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분 두 분을 꼽으라면 두 분만 뽑으니까 그 두 분을 꼽는데 여기 모당 성춘은 네 바로 청울서원에 있죠. 네, 모당 성춘은 그 다음에 낙제 서사원 네, 두 분인데 두 분도 사실은 그 두 분도 남명문화 출입하고 퇴계 출입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갈수록 일단 남명학파가 올라가면서 퇴계학파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더 이 시기가 가면 아예 한강 연원 자체를 퇴계 쪽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동강소년도 사실은 남명문에 가까운데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자리가 다 퇴계 문화로 좌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맥과 이분이 직접 배우는 거하고 조금 이제 괴리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역사적 흐름이고 뒤에 가면 다 같이 이제 퇴계 문화화되고 그때 한강의 입지는 뭐냐? 한강의 입지는 퇴계 4대 제자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럼 퇴계가 생전에 있을 때 저 사람 4명이 제일 중요한 제자냐? 이건 또 다릅니다. 심지어 다른 되게 용주나 안동 지역이나 이런데 다른 유명한 제자들이 있는데 후대에 가면 요 4명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안동에서는 학봉가서에 안동에서 학봉가서에 그 다음에 한강 정부는 남인이 나오게 되면 영남 남인과 서울 지역 남인으로 분별되는데 그때 분별될 때 그 서울 지역 남인이 퇴계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누구냐 할 때 이 한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에
말년 제자로 미수호목을 뽑거든요. 그 미수호목. 전설로 유명하고, 그 동해에서 파도를, 풍랑을 막았다는 미수호목. 사실 실제로는 거의, 그러니까 만난 적은 몇 안 되지만, 막내 제자로 이름을 넣고, 그 미수호목을 통해서 한강의 항맥이 서울 지역에 있는 뒤에는 우리 아시는 시작하는 이쪽으로 연결되고, 그 연결될 때 한강이 퇴계가 연결되는 골이다. 이래서 우리가 남이다. 이런 식의 항맥이 형성되는데, 한강정부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한강정부는 안동권, 월천, 도모, 학동, 김성희, 서해, 유승명 저분들은 다 안동 사람들이고, 안동 외에 다른 지역, 특히 낙동강 중간 지역, 여기 대구, 상주 이쪽 지역에서 칠곡, 외관 지역에서 그러니까 퇴계 항맥을 만든 사람이자 그 항맥을 기호지방을 전파한 인물로 딱 자리 잡습니다. 요때 이제 그리고 같이 언급되는 게 이제 동강도 언급되고, 근데 지금 김창숙은 신사는 노지방 후손입니다. 근데 의성 김씨가 이제 김용초, 사오당 김용초가 의성에 의성에서 바로 성주를 입양했고,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김계손이 이제 지금 종가가 있는 사도시에 들어갔고, 여기서 그 김계손의 증손자인 칠봉 김이사님이 문과에 입장해서 집안이 이제 확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김계손이라는 저분이 사도시에 들어갈 때는 사실 사회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원래 있을 그 배시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 조선시대 17세기까지는 사실 이런 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사위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본성들의 세거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 김이산 때부터 칠봉 때부터 집안이 번성했고, 특히 칠봉에 내아들인데 그 중에 3명이 과거에 흑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 4명이나 과거에 흑해하는 큰 업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런 경우는 거의 막 흔히 없거든요. 이렇게 과거가 부자 간에 서로 되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후로 이제 성주에서 자리를 잡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요 내아들 중에 막내 아들 우홍 집안이 사도시에 남았고, 여기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계양 김문경 저분이 중요해요. 저분도 과거에 학교에서 나중에 어디 자리를 잡냐면 상주에 자리 잡거든요. 상주인데 거기는 또 지금은 의성하고 경기고 이런 지역인데, 네, 담비 쪽 의성 담비, 그때 성주 땅인데 상주에 자리 잡는데, 이번 후손 중에 지파가 계양 김문경의 후손 중에 지파 하나가 봉화 해저로 가거든요. 해저에서도 이제 지파가 옮겨가는데, 그때 해저에서 파롱 김성, 그러니까 본손 말고 지손이 흥하거든요. 파롱 김성구가 숙종 때 문가에 합격하면서 그 집안 대대로 되게 번성하는데, 그게 지금 봉화 해저에 갔지만 사실은 안동 내성이고 안동감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안동 양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자기 후손 중에 한 명이 번성하니까 이 여러 후손이, 그 본손이죠. 가장 종갓집, 대종갓집이 같이 옮겨갑니다. 그 지역으로. 그래서 봉화 해저리에 가서 의성 김씨 김문경의 계양 김문경의 후손가를 이루는데, 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학봉 김성희 씨, 의성 김씨 대합에 학봉은 금계 사람이지만, 뭐 금계, 내야, 그다음에 풍산 하회, 그리고 뭐 수고, 뭐 안동에 그 유서 명문가들인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집안이 18, 19세기가 되면 중앙정치에서 남인 중에 제일 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요 김한동이라고 이제 정착한 지손파의 집안 김한동이라고, 그분은 정주 때 정주가 신임하는 몇 안 되는 남인, 영남남인. 그러니까 최재봉은 서울 사람이에요. 몇 안 되는 영남남인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희주라고, 이제 사촌 친척 관계인데, 그분은 순조 초반에는 그 풍산에 있는 그 유이자 하회 집안이랑 같이 이제 양쪽을 대표하는, 풍산 쪽이랑 이쪽에 안동에 있는데 호파를 대표하는, 저쪽 대표하는 유이자, 호파는 김희주. 이 정도로 양쪽에서 가장, 그러니까 영남 남인 중에서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뭐 집안 전체로 보면 뭐 이렇게 그 서열을 따지는 게 지금 의미가 없고, 다만 정치 권력적으로도 출세를 엄청 합니다. 남인이지만. 근데 이게 왜 하느냐? 김정수 아버지가 여기 사람이에요. 성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주 사람이 아니라 23살 때 기부모 동강, 그러니까
동생집이죠. 김우경이 불제입니다. 김우경 집에서 김우경 후손가에서 동강집의 본손이 끊어지니까 그쪽으로 양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김창숙 신사는 성주 사람인데 아버지는 봉화 쪽에도 친척들이 있고 여기 성주에서는 김홍의 본손이고 이런 위치에 있으면 이게 나중에 신사를 활동할 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가학적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신사 김창숙의 학문이라는 게 집안의 성이 내일 불러주는 게 있는데, 집안에서 퇴계학명을 이었다는, 김동강 선생이야, 뭐, 남명문할 수도 있지만, 파로원, 계학집 후손, 세제에 있는 집안은 완전한 퇴계학파의 본산이거든요, 아예. 흔히 퇴계학파의 계도라 말하는 학봉, 그러니까 퇴계, 학봉, 경당, 가람, 미람, 대산, 정제로 이어질 때 그 계보에 들어가는 집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김창숙 본인은 완전한 퇴계학파인데 여기 한번 지역에서 또 다른 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주 지역은 정부 때 학력이 병성하면서 퇴계학파를 대표하는 위치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18세기에는 조금 이제 안동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 과학 문과학교가 좋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19세기에 들어서 완전 다른 차원의 학문이거든요. 그 대표하는 사람이 한주 이진화입니다. 요분은 사실은 요 집안은 나중에 납사가 되는 한계마을인데 요 성산이 시인데 여기는 18세기부터 관력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8세기부터 문과로 진출하고 네, 성산이 시입니다. 문과로 진출하고 하다가 요 이지상의 사촌 걔는 능화 이문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앞서 말했던 그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그 류이자, 뭐 김희주 이런 분들 다음 세대에 가장 높은 가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진상의 삼촌 이분은 소년 19세에 문과에 합격해서 뒤에 승진이 안 돼요. 세도 정치에 남인이라서 안 되지만 나중에 대원군 때쯤 되면 정승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집안 자체가 마을 자체가 풍기하고 그때 이제 이런 대학자가 나오는데 이분은 조선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별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은 8분을 꼽는데 8분 중에 사실은 제가 이 어른 하나 다 모르고 늘 중요한 사람 누구냐 하면 다 중요하지만 연우 박중석 아주 마지막 20세기 단계에서는 영남 남인의 대표 누구냐 할 때 가장 대표 연우 박중석 그다음에 아들이자 제자죠. 네, 대개 이승이 독립운동가 유명한 둘 다 독립운동가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정모 이런 분 일찍 돌아가시고 회장 강석윤도 독립운동가 아주 유명하고 홍화 이분도 고령제의 독립운동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회장 강석윤은 칠곡이지만 이제 성주와 가까운 경주. 그러니까 한주 이진상의 제자들은 사실은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기 직전 단계에서는 영남 지역에서는 가장 유력한 학자들이 되는데 제가 사실 학문에 그러니까 어떤 성리학에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성리학 퇴계학과 성리학 이렇게 말하기 되게 부끄럽고 다만 조금 퇴계학과 성리학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는 이기론에 있었을 때 리를 강조하거든요. 당연히 주리론. 그리고 리의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리가 움직여서 발현하는 거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율법학파는 대신 이와 기와 섞인다 이런 입장. 근데 리를 강조하는데 한주는 거기서 가장 끝까지 갑니다. 그 단계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신증리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어느 지점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하고 비슷해요. 다른데 본인들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데 불교의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받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에 와서 신중기세에 나왔을 때 이미 이제 1850년대 살아계실 때 이미 약간 이제 그 학설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하는데 문제가 터지는 거는 1886년에 이제 한주 이진상이 별사하고 나서 문집을 내는데 문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영남 지역의 관례는 어떤 요런 큰 분들의 문집이 나오면 도산서원에 일단 주거든요. 준다 하면 안 되고 배부합니다. 영남 지역에 있는 유명한 서원에 다 당연히 배부하는데 도산서원은 무조건 가야 되고 뭐 상주에 도남서원 이런 큰 서원은 무조건 가는데 그래서 안동 유림들이 본 거예요. 물론 다 안동 유림과 한 남이 틀리긴 하지만 요 학설 단계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저쪽에 안동 쪽 유명한 정두육주명 서산 기동락 이런 분들이랑 한주 이진상의 신중에서는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동 유림들이 안동에 있는 어른들이 보고는 이건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하고 상주에서 도산송과 이제 상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선 도남소원에서 불태우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퍼포먼스를 합니다. 퍼포먼스 한 주의 문집을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니네가 성주 사람이니까 가야산 꼭대기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유도가 만나거든. 그때 꺼내봐라. 문제는 나라가 망하죠. 뭐 여튼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등이 있어요. 알려져 있고 나중에는 면후박중에서 그냥 대개 이승이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스승의 견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화해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요 시점, 그러니까 그 신산이 막 활동하는 시점에서는 요 갈등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상적으로. 물론 남이랑 대두는 기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허딩도 겹쳐져 있어요. 그냥 그거는 기본적이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성주지역 유학자들이 약간 고립된 시점입니다. 네. 화자가 뭔가 그 현진 화자는 열심히 애써서 화자예요. 예, 그렇다 맞습니다. 저기 네 선언. 네. 그런가.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주에서 제가 공부해본 분은 연우합동서 대비 이승민 회장장 세가 공간 힌트로 네 분만 제가 직접 공부를 해봤고, 아니 그거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못 구하겠더라고요. 영담이 왼쪽 분이 한주 선생이고 여기는 연우 선생입니다. 네. 한주 선생은 성주 사람인데 연우 선생은 원래 단성사람이에요. 단청에 지금 그 단성에 계시다가 거청으로 갔다가 나중에 안동권에 또 있다가 이제 퇴계하고 정수를 직접 공부하려고 안동에서 30대부터 거의 한 50주까지 있었습니다. 있다가 나중에 다시 거청으로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김창수 여기서 뭐 하느냐, 본인 직접 얘기했는데 어디서부터 성질이 안 좋았다. 10살쯤에 아버님이 시켜서 정은순이라는 분한테 갔다. 근데 정은순 저분 찾아보니까 다른 데 성주권에서 아마 한강군 갖고 갑니다. 그 성함을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이제 편지도 주고받고 하시는 분인데 다른 기록을 좀 못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어른한테 배웠던 당연히 근데 김홍 집안이 신산의 집안이 성주에서 제일 좋은 집안 중 하나니까 당연히 배움도 이렇게 스스로 쉽게 찾아다닐 수 있는 거죠. 제가 요거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분은 그래도 스승 쉽게 찾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정석승한테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다가 나중에 사성을 겨우 때렸는데 믿기지 않고 모르고 공부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는 안 되겠다. 대기한테 가라. 해서 대기한테 부탁했거든요. 이 대기한테 조선시대 아무리 스승을 삼고 싶을 때 갈 수 있어도 저 정도 명랑 있는 분한테 가려면 뭔가 명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집안은 그냥 되는 거죠.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 제가 그 신산 책 편전 나온 거 보다가 어떤 분이 이제 경사를 한다고 신산 집안은 동강 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8대 이후 동강의 5대 이후로는 관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산 단계에 오면 일반 양반 일반 농민과 다른 거 없었다, 가난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집안의 매력과 심지어 해제에서 왔다는 걸 봤을 때는 상당한 경제를 갖출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이 정도 유학자들은 당연히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너무 이제 겸사를 하다 그런 거고, 되게 이승희한테는 그냥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부탁을 했는데 갔답니다. 갔는데 대개가 당연히 이제 승리서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칠했겠죠. 네, 그래서 문화에 요때는 갔다가 그냥 도망쳐 왔나 봐요. 요 지점이 재밌는 게, 그래서 사실은 신산이 이제 나중에는 되게 이승우와 그 면호 곽중석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가장 이제 연배가 높은 축에 속하는데, 신산의 특징이, 그러면 제자 중에 이제 성리서를 이어받는 제자가 있습니다. 스승의 성리서를 탐구해서 거기에 대한 논평도 내고 그 이론을 연구하고 나중에 후배나 후학한테도 그 리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이런 한마디씩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은 그 공부를 안 해요. 이건 뭐 하냐? 이분은 행동. 이분은 그런 리 공부를 중요하고 익히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탐구해서 공부해서 끝까지 가는 거는 다른 사람 못 치고 나는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사실 어릴 때 못 배웠다고 본인 스스로 겸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심사하는 본인은 뭐 아버지가 뛰어있는 유학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대체적인 평가도 고리타고 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 농부하고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네가 지금 공부할 때는 유학자로 앉아있지만 이때 시험을 접근되기 전이거든. 모델이한테 도와주면 같이 식사하는데 똑같이 나의 장류수를 목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배우는 서당 애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나는 양말고 이런 농민인데 상놈인데 어떻게 바보같이 있냐 하니까 기초를 믿냐 앉으면 장군 같았다. 세상이 변하는데 이끌로 소리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세상 변하는데 따라가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직접. 나중에 그게 자기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아버지는 되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2, 3년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이분이 1기사인데 안동 지역에서는 의명이 엄청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로는 성주지역에서는 의명해보려고 목사를 찾아갔는데 목사 성주 목사 당시 뭐 대변처가 안 하니까 분통이 터져서 그 분노에 좀 더 명예 전축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튼간에 갑자기 그러니까 요 일미사병 일어나고 가보계획 일어나고 일미사병 일어나고 동학농민단 일어나고 요 시점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신상이 공부를 안 해요. 아버지도 공부는 안 정도가 아니고 제사 지내고 고기 먹고 술 먹고 이랬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 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자꾸 너는 과거의 자식이다. 애도 없고 네가 대형 여기는 김무홍 동갑입니다. 여기서 대형의 정소인데 상을 하면 고기나 먹고 그게 말이 되냐. 아버지가 했다면 너는 자식을 여기겠냐.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하냐? 아까 말했다 한주는 이미 죽었고 한주의 제자들한테 찾아갑니다. 그 중에서 여러 사람한테 배웠는데 특히 대개 선생한테 강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지점에서 느낀 거는 대개 선생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지점은 왜 하필 대개한테 강복했다고 말해주고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하고 뭐냐면 대개한테 당연히 승리서를 배우는데 그때 의사조약이 챙겨 한 매년 10년 배웠는데 의사조약이 챙겨되니까 이제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를 해야겠다. 유학자로서 나라가 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는 이때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6살, 27살 때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 뭐 비싼 거 네. 사실 이때 독립운동이 나라가 있으니까 아직 그런 적극적 행동이 나서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둘이 올라가면 글 써가지고 뭐야 적신 능력수 그러니까 의사들은 파하고 적신들은 배우기를 청하면서 아주 과격하죠. 왜냐하면 의사 오전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최고의 판사들이에요. 대신 농부 대신 뭐 학부 대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죽이고 벌 주고 역적으로 벌 주고 이 강제로 맺은 늑약은 파괴하소서라고 상수스가 둘이 올라갑니다. 둘이 올라 스승이랑 제자가 올라가는데 비답을 못 받아요. 비답은 이제 왕이 상수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공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네 말은 참 좋구나. 내가 너의 말에 생기겠다. 요건데 아무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곡을 하고 둘이서 내려오는데 이 사건 때문에 주봉 이때는 이미 일종의 통감부를 설치하고 일본 애들이 이제 지역 단위에 주제를 합니다. 이때 이승희는 수감자가 고플레하게 하지 못해 잡혀갑니다. 이 사건으로. 뭔데 상승하고 이러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승희가 뭐 하는 사람이냐. 1907년에 이제 2년 지나서 1907년에 대구에서 서상동이 주축이 우리 대구에서 주축이 된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나는데 국제보상운동할 때 여성은 건강을 팔고 비녀팔고 남자는 담배 끊어서 금연해서 그 담배 가방에서 빚 갚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년에 담배 끊는 회를 만들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래와 신산 중장도 대개와 신산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당연히 쌍수를 들고 그냥 그래서 바로 성주에도 국제보상의무회라는 걸 만들고는 이승래가 회장을 취임하고서 돈을 막 모읍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결과적으로 일진회가 방해하고 일본이 방해하고
이 방해할 때 정말 경하거든요. 돈 파고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혐의를 그런 식으로 써요. 운동에 동력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치사하게 방해해서 결국은 다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대개가 어떻게 하느냐. 대개는 성리학의 그러니까 한주의 아들이고 한주의 수제자 중 하나고 조선시대 때 성리학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이긴 사람인데 아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뭐냐면 밖에 가서 노는 걸 해야겠다 해서 해외로 해요. 이 노유학자가 1908년에 여기서 안 돼. 밖에 가서 하자. 요즘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 있는 독립 무슨 넘어가서 뭐 안중근 의사도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서 그쪽에 있는 독립운동가를 만나서 만주에 가서 뭐 학교도 짓고 개척도 하고 해서 뭐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게 돼서 만주 쪽으로 넘어가서 독립의 기지 만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까지만 굉장한 실증을 이 사람.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왜 한국 이승희한테 반복했다고 적어놨을까? 자기 본인이 요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심산이라는 분은 본질적으로 성리를 딱딱하게 익히고 실천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행동을 하고 직접 해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주 제자 중에 가장 행동이 앞서는 사람, 물론 성리학은 엄청난 고수지만 그래도 행동도 실천하는 사람 이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승현은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만주에 독립운동 개척한다고 땅도 사고 왜냐하면 나라는 재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장 편하게 사는 이 가장 유명한 분은 영남에서는 고성희 씨, 안동에 고성희 씨 이반에 석주 이상명 씨가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전국적으로는 세도 정치할 때 세도가들이 다수는 뭐 친일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한복 집안, 경준 씨 이런 집안은 배당 이시영 집안은 가산 말고 다 넘어가는데 뭐다 하진 않죠 어쨌든 왜냐면 강제판이 남아있으니까 어쨌든 자기 재산 정리해서 넘어가가지고 만주에서 땅도 사고 했는데 사기당합니다. 사기도 당하고 어려워요. 막 쉽게 막 되지도 않고 결국 넘어갈 때 이미 나이가 많으셨고 그래서 1916년에 돌아가셨어요. 만주에서 유언이 독립할 때까지 공부하지 말아 했는데 공부해요 옵니다. 제자들이 난리쳐서 왜냐면 다 대학자니까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이거에 어떻게 타지도 않고 외국은 나쁠 수 있는 모셔오는데 그러면 심사할 때 어떻게 했냐 안 갑니다. 안 가면 정확하게 못 갑니다. 어머니가 노래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있으니까 신사의 행동 양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따라가는데 진짜 어머니 모신다고 어쩔 수 없이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대개가 나중에 독립운동 하는 거 신사이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쨌든 계속 한국에 있어서 그 큰 일을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남아있다가 이제 1908년에 넘어가고 막 각종 협회들이 생기니까 이때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다가 여기 대한협회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관제단체예요. 원래 앞에 있던 단체를 해산하고 만드는데 앞에 있던 단체는 보다 좀 반일적인데 일본 애들이 이제 구슬려서 해산시키고 만든 게 대한협회고 그래서 사실은 계몽운동, 자가운동 이런 쪽 중심으로 하는 데인데 어쨌든 그래도 심사하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만드니까 성주의 집으로 만드는데 이게 문제가 어디에 만드느냐 평사당에 만듭니다. 평사당은 조선시대 때 사숙들, 양반들이 모이는 건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간은 뭐 소원이 중요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향교가 엄청 끌리는 지역에서 왜냐면 향교는 국가기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문서가 가는 순서는 일본은 무조건 향교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지 소원들 중요한데 소원이 중요한데 소원은 각지에 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읍내 중심 근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향천, 유황소, 향사당 이런 거. 이 건물들은 99.99% 성 밖에 있습니다. 성벽이 없는 데만 관청 옆에 있어요. 성벽이 있으면 무조건 성 밖에 있어요. 향도 무조건 성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양반들은 관청 가지 않으면 절대 성관 안 들어갑니다. 물론 행사 있을 때 시험 직전에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그 향사당과 동네 양반들이 모이는 그 지역에 대구면 대구 양반, 평풍이면 영풍 양반, 칠구면 칠구 양반이 모이는 그곳인데 거기다 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네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갈 거야. 이제 본인 말로
이때부터 수두 예금만 모집하는 동네 유생들과는 사이가 벌어졌다. 내가 하는 일 비난이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또 하느냐. 아직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만 일진애가 한일 합방문을 막 펴거든. 그 신문에 쓰고 난리가 납니다. 막 그때 신문 사서도 쓰고 한일 합방 해야 된다. 한국은 이제 희망이 없다. 일본의 어떤 좋은 문명을 받아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신강성으로 화가 나죠. 보고 신문 보고 화가 납니다. 이때가 재밌는 게 조선시대 한 100년 전만, 한 50년 전만 해도 통문 돌리고 서로 통문 돌리고 이렇게 알거든요. 조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이제 계약해야 될까 유리들이지만 신문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슨 말도 안 돼. 그래서는 분노해서 성주에서 모읍니다. 유림들은. 사실 젊은 나이 아직 이제 31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림의 대장 역할을 하기에는 나이가 적은 거니까 제가 의기 충만 이랬대요. 그래서 젊은이들 막 모아서 야 이거 반대 성명 내라 해서 모았는데 70명이 모였는데 신상이 원고로 써가거든요. 한의학과 말도 안 돼. 2억고 1,000원 하나 써가니까 다 서명한테 빠지고 3명만 남았어요. 4명이 서명합니다. 김창수, 김영희, 이진석, 최우동 저 4분만 서명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빠졌어요. 다 빠져가지고는 뭐 4명이라도 가자 해서는 올라가서 각지 언론 사람 이런 데막 발표 중추원 네, 중추원 정부기관이랑 언론사 막 발표를 하니까 그게 신문에 실립니다. 방송신문에 실려버리는 바람에 또 잡혀요. 그래서 일제에도 연결됐는데 이때는 아직 그러니까 망하기 전이라서 막 잡아가서 뭐 이렇게 해도 뭐 재판받고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잡혀가기 시작하고 본인 말로는 나를 감시하는 무리도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활동하다가 마지막에 나라 망하기 직전에는 큰일을 벌입니다. 국제보상 운동이 망했는데 국제보상을 해야 되는데 국제보상을 못했잖아요.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꽤 되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제 서울에서 모임해가지고 성주 대표로 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대표급으로 활약하시는 나이는 적지만 원래 이때 유림 대표는 진짜 어른은 이제 뒤에 계시고 뒤에 자정하고 좀 젊은 사람이 대표로 올라갔는데 일진의 쪽에서 이 돈 뭐 그냥 중앙에 다 모아서 지역 성주 대표를 갖고 오지 마라. 중앙에 모아서 그냥 각 정당들 그리고 단체들이 관리하자. 그러면 안 되겠냐 하니까 김창숙이 무슨 소리야? 그 심지어 그 일진애가 얼마냐? 일진애 아까 한의학원만 하던 그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말이 되냐? 그래서 거짓말 못한다면 성명서 내버리고 야 우리 지역 돈은 니네들 하든 말든 모르겠다. 다만 우리 돈은 우리 성주에서 알아서 할 거다 하고 바로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서 돈은 있고 주변 똑같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주변에 지인들하고 얘기를 해보고는 학교를 짓자. 나라가 회복하려면 교육이 좀 우선이다. 해서 신식학교를 짓자 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신식학교를 그럼 어디 질 거냐? 어디 질 거냐 하니까 청소이죠. 요때 에피소드가 성주에서 할 만한 데는 성주에서 가장 중요한 서원은 청곡서원인데 원래는 청곡서원인데 위상이 이제 후기가 되면 회원서원 쪽으로 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청정서원은 이제 그 다음에 위상 쪽으로 봤을 때는 회원서원은 이제 한번 공부가 있어가지고 근데 회원서원이랑 청정서원 위치가 좋아요. 성주보다 바로 위치거든요. 사도시마을. 그러니까 회원서원은 좀 더 다른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근데 회원서원이 넓어서 얘기를 합니다. 회원서원이랑 청정서원 중에 고르는데 회원서원이 좀 낫지 않겠냐. 넓다. 학생들도 좀 많이 쓸 수 있다 하니까 얘기가 되다가 중간에 유림들이 야 회원서원은 성주에 대표소인데 무슨 소리야 안 돼. 야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은 청정서원을 해버리겠다. 해서는 물론 서원은 그때 한번 철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당은 부서졌고 다시 복원하고 있는 되고 청정서원 본 건물을 그냥 학교를 써버립니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집안 서원을 써버리자 해서 성명학교라는 걸 지었는데 다 반대해요. 동네 유림들도 반대하고 특히 나중에는 일제가 반대해요. 왜냐면 본나라 망하거든요. 1910년 3월에 올라가고 3월 이렇게 활동하는데 7월에 망하잖아요. 8월 29일 8월에 망하네요. 본 망하니까 사실 몇 달 운동도 못하고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료도 마지막 발자취를 하려고 했는데 시작하려고 했는데 나라 망하기 직전에 근데 해보지 못하고 망하고 이때 안동에도 협동학교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안동 지역 유림 중에
좀 이런 연배분들, 이인식 이런 분들 좀 누르시고 지었는데 좀 비극적인 얘기인데 살인사건 그 반대하는 유증중의 어떤 분들이 가서 학생을 칼로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어떤 보수적이라 하면 보수적이고 보수가 아니죠. 왜냐면 김창순이 보수적인 사람인데 유학자인데 수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진짜 반대하는 거예요. 야, 공매도 너를 배워야 되는데 무슨 신신학교야. 그러니까 일제도 방해하고 지역도 안 좋은데 성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 진주, 성주, 상주, 영주 다 유림들이 세가 큰 지역인데 김창숙이 아무리 동가보수를 해도 유림 전체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해가 일어나고 결국은 못하고 나가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양반이 이거 정글은 뒷부분인데 원래 청천서원 서당 그러니까 공군부를 약공대 와서 하고 지금 청천서원은 새로 지은 거예요. 지금 청천서원 이거 마을 뒤에 근데 이거 문화재청 그 사진 가져온다고 뒷모습밖에 안 찍겠다고 이렇게 저작 개인이 찍은 것도 가져올 곤란해서 죄송합니다. 앞부분은 답사를 하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고 학교도 안 되고 개몽도 안 되고 자강도 안 되고 일진은 설치고 지역 유림 사하고 인기도 없고 사이도 안 좋고 어떡하느냐 나라 망할 때 결의를 다지고 어떡하냐 술 먹고 놉니다. 네 주변에서 방문 한 3, 4년 걸었대요. 처음에는 술 먹고 놀다가 나중에 울기도 계속 울고 나라 망했는데 내가 선비인데 나라도 망했고 선비가 피가 있냐 시옥이다 이러면서 울고 술 먹고 반대하다가 나중에 낚시도 하고 너를 꼬야고 이거 밑에 이거 만나고 막 걸어다니고 하다가 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한 3, 4년 망하다가 1914년쯤부터 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마 이때 면후랑 좀 더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앞에는 대개 이승이었고 근데 왜 그러면 그 전에 면후랑 대개 할 때 왔다 갔다 했는데 왜 대개가 대개를 했느냐 면후는 대개보다는 활동적이지 않아요. 면후는 약간 입장이 이렇게 말하면 조금 누가 될 것 같긴 하지만 나라도 망해도 돈은 안 망한다. 약간 이런 입장이고 개인의 어떤 돈 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면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계하고 군사나 면후를 거창해서 안동에 직접 가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한참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승인 한주 선생님께서 한 말은 퇴계 선생 말과 배척되지 않는다. 이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1896년이 되니까 안동 지역에서 의병이 엄청 나거든요. 반발력에 반대해서 명상하고 시대랑 이때 의병이 막 반대할 때 일어날 때 면후가 참여를 안 해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 맞다. 이건 좀 아니다 하고 참여를 안 하니까 안동 주민들이 계속 생각합니다. 너는 한주 제자인데다가 이런 것도 참여한다 해서 면후가 그래서 그 장을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면후는 요 당시 면후는 좀 더 활동성은 대결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심사한 선생은 면후 선생보다 대개 선생이 더 감복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면후하고 엄청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면후 선생도 성장이 없거든요. 한 4, 5년은 성경 공부한 것 같습니다. 앉아서. 그리고 나라에 별일도 없어요. 이때 일제가 워낙 자국할 통제해서 다시는 별일이 없다가 1919년에 모든 이제 그 군용 간의 한이 폭발하고 3.1운동이 일어났는데 3.1운동은 아시다시피 고종이 죽었고 고종이 장례식을 이제 궁궐에서 하거든요. 하다가 인산, 사무총리가 장례를 하루씩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3일째 하지만 왕은 뭐 2달씩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총 장례 기간은 뭐 3년 되고 25개월 되고 27개월. 네, 근데 그 옮겨가는 날이 3월 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뭘 해보자라는 여론이 확 일어납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 또 하나 변수가 됐죠. 여기 농기에서 언급 안 했지만 1918년에 일제 선례전이 끝나고 1919년에 합의를 보는데 회의를 1918년 11월에 끝났어요. 근데 이 합의를 1도 안 보거든요. 계속 회의하는데 그 회의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뭘 얘기하느냐? 식민지 독립을 할 수도 있다.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뭘 하자. 우리도 독립국민을 하자 해서는 어디가 움직이냐? 종교가 움직입니다. 종교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팀은 누구냐? 요즘에는 좀 욕을 많이 했던 종교가 이때는 정말 큰 말을 합니다. 개신교.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전주교가 개신교가 한번 말이고 개신교가 정말 이 3.1운동에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교가 그리고 대종교가 있습니다. 당궁신앙이. 대종교가 나중에 또 무장독립운동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종교계에서 종교계 쪽으로 중심을 하니까 야 누가 뭐 해야지. 그래서 면허가 이때도 이미 이제 영남에서는 제일 어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요. 그 면허가 제일 어른이 된 이유 중 하나는 면허 자체가 학문이 매우 뛰어나고 그런 성주에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안동의 주요 명문가 집안들이 싸그리 만주로 이사가는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렇죠. 면허 자체가 뛰어난 학자인데 안동 지역의 대표적인 학문학자는 내한의 백화지만 당연히 고성 이씨 인천학지만 풍산은 강산도 하고 막 주요 판사들이 많이 완주로 빠져요. 그래서 면허가 가장 제일 어른이 되는데 면허 연락이 왔대요. 왔는데 자식을 보냈는데 가니까 날짜가 늦은 거예요. 3월 2일날 행사를 하려면 3월 2일날 원래 행사를 하려면 2일날 행사를 하려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서명 다 했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영남 쪽 얘기예요. 진실은 몰라요. 늦게 갔는지 연락 못 받은지 잘 모르고 근데 심사는 연락 받았대요. 자기 친구인 벽서 송태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야 무슨 일 있다. 유중계 하려면 빨리 와라. 그러니까 심사님 연락하다가 2월 19일날 편지를 받았는데 어머니 이제 고사피고 그리고 성주가 경부선이 안 지나가잖아요. 이것도 성주 지역 전설로는 성주 유림들이 반대해서 우리 동네에 기차 다니는 못 다닌다 해서 원래 김천에서 성주로 와서 내고로 와야 되는데 성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저 놀랬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고 여튼 간에 성주 지역에 기차가 없으니까 신사는 보통 대구로 와서 기차로 김천 와서 기다려요. 여튼 아니면 차로 이동하는 그래서 25일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25일에 올라가니까 인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는 그냥 아이고 인사 했는데 3일 운동은 원래 2일날 하려고 하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일날 급하게 미리 발표하고는 바로 그 독립선거 발표한 걸 나눠주고 그때 개신교와 역할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 이렇게 몸에 막 숨겨서 그 근문 안 걸리게 숨겨서는 서울에 만수량 운동한 독립선수를 지방으로 막 옮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해가지고는 이렇게 일어나는데 3월 1일 일어나는데 심사위 독립선수를 보니까 유림대표 33위가 민족 대표라고 적혀있는데 불교 한 명, 천주교 몇 명, 천도교 몇 명, 대종교 몇 명, 유림 없는 거예요. 심사위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 유도가 아무리 많이 치고 나라 망국에 그 오명을 뒤집어 쓴다지만 한 명도 없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큰 결정을 합니다. 어차피 서울 올라가는 김에 지금 3일 운동은 3일 1일날 한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1일날 있고 지방은 막 한 달에 한 번 계속 나갑니다. 영남 지역은 4월달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심사는 이제 3일 운동 전국적으로 이 운동에도 만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유림도 뭔가를 해야겠다. 유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림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리의 독립청원서 쓰자. 식민지 국가 독립시켜 준다는데 이걸 생각하면 일단에서 영남 사람들 만나면 서울에 오는 거예요. 왜냐면 고종 장례식이기 때문에 유림들 말고로 했어요. 고종 장례식이.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 보면 이제 아까 말한 향상 이반도 독립 금식에서 자기를 하신 나는 고분 아들 그 다음에 전주리 씨 대표 이런 분들 만나서 경례를 대충 얻어요. 해볼만 하나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작전 잡니다. 영남은 우리 내 스승 면허 선생만 동의하면 되고 이때 호남 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파는 간대 전후 학파입니다. 그래서 호남 쪽에 노름계거든요. 간대 전후만 합의를 받아내면 유림 대동관계를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유림 대동관계를 해서 서명 받아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간대 전후 쪽하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면허 쪽은 자기가 제자니까 그냥 해결됐고 얘기를 하는데 전후 쪽에서 뭘 주장하냐면 이분들 약간 복법파예요. 복법파. 아니 왕조군사 해야지 공화국 이딴 타령하면 대통령 이런 타령하면 이건 안 맞아 우리는 동의 못해라고 해가지고는 틀어집니다. 틀어지니까 그럼 포기할 거냐 안 해라. 어차피 오는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 남인들을 오시죠. 저도 그지 하니까 그냥 영남지에 돌아다니고 영남지에 가서 어디 가느냐 가자마자 김학이라고 중재 김학이라고 자기 사대 면허의 마지막 대자라고 부르거든요. 중재 김학인데 이때 나이가 21살 2살밖에 안 됐는데 중재 김학이랑 곽윤이라고 면허 조카부로 문제 가서 스승한테 말해라. 원고 쓰다라 해라. 원고 쓰다라 하고 보냈어요. 보내고 자기가 서울에서 이제 합의문답 내려가서 만나요. 면허를 만나니까 면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는데 이때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면서
할수 다 들어가서 이 나라를 이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면허가 자네가 들었어. 대신에 초안은 내가 쓸 게 아니고 배당한테 부탁해놨네. 가발을 해가지고 바로 그 말 듣고는 배당한테 안 가고 안동으로 올라가요. 봉화로 올라와서는 봉화에 자기 군거지가 있잖아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양조했잖아요. 돈을 넣었습니다. 파리까지 가는 기차표 나가고 다 앞에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 그리고 그래서 서명 받고 돌아다니는 거 돈이 필요하고 돈을 받고 안동 쪽을 부탁을 하고 봉화에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배당을 치고 가서 배당을 만납니다. 만나서는 공을 받는데 홍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 홍보가 조금 안에 안 될 게 있어서는 받아와가지고는 명한테 다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거 좀 안 되겠다. 돈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니까 해당 이미 갔을 때 장성이 얘기를 했어요. 야, 니 안 와가지고 소문 벌써 보냈어, 명한테. 그리고 너는 사본 가져갈 거야 받아갔는데 명가 보고는 이거 좀 고치면 되겠다 해서는 잘했어요.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 얘기가 달리는데 면허가 썼다고 하냐고 중재 기관이 초보 잡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재 선생이 나이가 22살인데 면허가 선생이 시켜서 초보 잡아서 어쨌든 면허가 한 요 초안을 들고 서울로 다시 갑니다. 동일 서명을 받아서 영남 사람들 100명의 서명을 받았어. 그래서 성주 쪽이나 뭐 청도 쪽, 뭐 봉화 쪽이나 서명 받아서 갔는데 가가지고 올라가니까 충청도에서 지상 뒷목항이라는 쪽 이제 노론 쪽 학자가 있는데 요 사람 제자가 와가지고는 우리도 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그 지금 우연히 만나가지고는 유리 몇 대씩 갖구나 해가지고는 둘이 합의를 봅니다. 비교해보니까 영남 쪽 좀 낫네. 그러면 영남 사람들 100명에다가 우리 이름 없자 해서 17명을 넣어서 130명 만들고 서명 받아서 이러면 그러면 신당 당시 쪽에서 가라 해서 신당이 파리가 서명하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봉천에 갔어요. 독립운동가를 만나고 봉천에 가니까 없어요. 여기 지금 판본이 예를 들면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막 인쇄해가지고 뿌렸거든요. 전국적으로. 요거는 다 신문판으로 정서된 거고 여기 뒤에 막 서명 있고 요렇게 있는데 이걸 들고 이거가 전설로는 연구가 심사한테 외우겠대요. 자네 이거 걸리면 종이 없어지면 어떡할 건가 외우고 또 막 꼬아가지고 막 숨기고 이렇게 해서 꼬아가지고 숨기고 해서 들고는 봉천에 여태 봉천이거든요. 신양 지금 신양 장장님이라고 군벌이 올라갔는데 만나니까 없어요. 산에로 갔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까지. 그래서 기차 타고 다시 산으로 옮겨가요. 옮겨가니까 산에 가니까 이제 서고 이동명 이시영 경주이시 이항복 구성입니다. 노론 명문가의 구성입니다. 이시영 손자가 이종근 국회의원입니다. 단지 신초를 만나가지고는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영어 할 줄 알아요? 나 영어는 안 하지. 그러면 프랑스 호텔 가려고 돈은 있어요. 되겠다. 근데 김규식이 갔대요 이미. 독립 3.1운동했던 독립선생이고. 그러면 이쪽으로 갈 필요 있나? 굳이 영어도 안 되고 가서 뭐 돈만 쓰고 돈도 제대로 없고. 그러면 가지 말래라고 하니까 신당이 들어보니까 안 가고 대신에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독립청구서 써온 거는 영어로 번역해서 뿌리게 합니다. 김규식한테 보내주고 근데 정보가 있으니까. 김규식한테도 편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영문과 국방부 정보를 막 뿌려놓고는 그럼 일 다 했으니까 돌아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는 100번 김구도 있고 앉아서 우리가 이 사계는 지금 있는 데는 중국 땅이 아니죠. 조개지 중국이 빌려준 땅인데 우리가 있는 데는 중국 땅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럼 중국하고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중국하고 외교를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이것도 필요하다. 난제가 역사학자니까 잘하지만은 그래도 중국 고전이 무통하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고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네네. 아마 하니까 신상이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겠다 해서 국내에 보내놓고 자기 남습니다. 그래서 눌러앉아서 독립운동 여기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원인은 이렇게 일본을 놓고 중국으로 갔는데 청주에서 난리가 나요. 4월이다 만세정도로 했는데 공산 송주필이라고 야성송씨 명문가입니다. 성주에. 이 공산 송주필의 제자가 만세운동 하다가 잡히는데 이 잡히는 바람에 줄줄이 이제 같이 엮이게 됩니다. 그때 파리 강사 이미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범은 없어요 지금. 주범은 어디 가서 일본 애들 보기에는 나중에 다시 보자. 그래서 결국은 곽종석이가 잡아놨어요. 글 쓴 사람. 잡아놔가지고 뭐 편을 막 때리는데
주고만 됩니다. 이게 이제 회유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면허가 잡혀들어서 2년 밖으로 들어갔는데 한 2달 있다가 몸이 아파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면허가 3달 동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위해 진짜 몸을 불태우고 이 옥고로 가시는 그런 쪽으로 가요. 근데 요 지점에서 또 하나 따로 언급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종교계가 일을 하거든요. 3.1운동할 때. 그래서 우리가 3.1운동할 때 종교계 특히 개신교가 일하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그건 당연 이제 바로 보이는 역사적 사실인데 이때 보시다시피 성주에서 그러면 이 만성도 누가 죽였냐? 공산공주권은 유학자고 여자가 있으면 유학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처음 서울 지역이랑 그쪽 서북 지역으로 퍼지는 단계에서는 개신교가 엄청 역할을 합니다. 근데 특히 영남제가 뭐 청도, 뭐 성주, 안동 이런 데 내려와서 만성운동 할 때는 대구는 조금 나아요. 대구 도회지라서 줄로 나서는 분들이 개신교도 많습니다. 시내. 하지만 성주 이런 곳에서는 유학자들이에요. 유학자들. 만성운동. 이게 전국적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아직 조금 이제 전국적 시야에서 모자라 있어요. 왜냐면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큰 그림 특히 수도권에 학사사건이 일어나는 수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교회에서 막 불지르고 이러니까 주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조금 놓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역사회에서는 유학자들이 했는데 문제는 하필이면 이 파리 장사랑 겹쳐가지고 구속을 합니다. 결국은 면허가 옥사라고 옥고로 조금 하죠. 네. 요걸 1차 유린다 사건인데 1차 유린다 사건인데 정작 주범인 신사는 없어요. 어디냐? 임시정부에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임시원전 의정으로 만들거든요. 임시정부가 되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왕을 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제 전후 합파는 왕 보고에 안 하면 유학이 무슨 의미냐? 왕 보는데 무슨 유학이야? 대통령 헛소리 하지 마라. 너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시정부는 포기합니다. 필요 없다. 대통령 필요 없다. 왕 필요 없다. 복벽 운동 안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뽑고 대통령 뽑으니까 뭐가 필요하냐? 상권 분립 필요해. 상권 분립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의회가 필요해. 국회가 필요해서 임시국회를 만들고 물론 투표를 못하죠. 그래서 지역별로 대표를 뽑는데 경상북도는 심사를 못해요. 왜냐면 자유한국가 있으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변할 때 요때 나라를 만들 때 나라는 후보가 올라오는데 조선은 할 수가 없고 대한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합니다. 야, 대한 제국이 망했는데 뭐 죄송하게 망한 나라 이름 들고 오냐니까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어도 안 돼! 라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설득한 분이 제가 써보니까 재무부 장관이십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이래 씁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다음 민자로 붙였어요. 대한민국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냈는데 이때 이제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활동하냐 광주로 가서 이제 국민당 간부들을 만나요. 송문도 만납니다. 왜냐면 유학자니까 교양이 있잖아요. 유교적 교양이. 그래서 만나서 대화가 잘 돼가지고는 후원도 받고 후원을 됐어요. 임시정부 후원하게 그러니까 이거 각자 있거든요. 미국에 막 있는데 임시정부가 해외에 있으니까 국내 돈보다는 해외 교포들 돈으로 이제 후원금을 먹고 사는데 후원금도 받아내고 유학생 장학까지 받아냅니다. 아, 한국인 오면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는데 문제는 임시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갈등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비난할 수 있는 게 원래 모두 독립단체는 서로 싸웁니다.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진짜 독립운동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당연히. 네. 몇 나라 있어요, 몇 나라.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 결국 나중에 안 사라지지만 안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저 독립운동하는 저렇게 싸우고 힘도 안 합치고 각지가 흩어져 있고 다 그럽니다. 세계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어요. 독립운동할 때 하나도 힘도 합쳐서. 농성투쟁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필이면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승만 대통령 뽑았는데 이승만이 어쨌든 미주 지역에서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시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세계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나온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승만은 밀어줍니다. 한쪽 지역에서 밀어주니까 심사는 이승만 결사 안 대표예요. 왜냐하면 심사는 전에 가만히 있다가 이승만이 요 파리 강하게 할 때 뭐랬냐면 이쪽 독립청산회잖아요.
이승만이 그때 뭐랬냐면 신탁통치청에서 냈다고 알려줘요. 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 미국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 저 이승만 작가는 그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심사를 세 명의 역사자들이랑 같이 읽어요. 그 편지를 박은실 신사를 심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있지도 않은 팔아먹은 사람이 대통령이냐고 축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상이 쫓겨나서 싸워요. 자기는 누구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성공합니다. 1925년에 이승만이 탄핵당해요. 재판에.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은 노무현이 아니고 이승만.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한 5년 걸리고 이승만에서 신고 잘 안 들어오거든요. 왔다가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때 1920년에 문제가 생겨요. 1년 정도 있다가 아까 오늘 들다가 저기 다 군벌이거든요. 국민당 정부가. 몇몇 이제 손문쪽 세력, 장개석 세력 말고 군벌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망하니까 후원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없어지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문제는 그 후원금 내주는 중국 사람 이 사람 이 양반이 돈 떼먹고 도망가면 돈 떼먹고 도망간 정도가 아니고 돈 떼먹는 거 걸릴까봐 요 아까 유학생 신사의 도움으로 온 유학생들을 이용해서 암살시키려고 해요. 그다 걸렸거든요. 잡혔어요 암살자. 신사에 큰 충격 왔습니다. 아니 이것들을 내가 데리고 서포트 해주는데 후원해 주는데 나는 암살을 했는데 근데 또 신문모가 합니다. 만주 쪽에서 이제 독립신문 같은 게 나오는데 친구가 신문을 나와요 만주에서. 부서 보니까 신산 김천사 놓친 별세. 아까 여기 갈 때 오늘 영남 내려와서 집에 가면 어머니 보시러 가서 어머니한테 만나고 얘기하면 그래서 막 주저주저하니까 전설은 어머니가 심사 말로 어머니가 야 네가 나라를 하는데 지금 나라를 못 떠나서 이래도 되겠니 해서 보냈답니다. 그게 마지막에 했어요. 그 뒤로 어제 막 바로 서울 갔다 만들던 거예요. 만들어 넘어갔다고 사용하니까 충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일이 잘 안 되니까 계획을 바꿔서 북경이랑 왔다 갔다 무당이랑 아까 이시영이 홍대로 무당이를 만나서는 풍목상이라고 군벌이 있거든요. 중국에 군벌. 이 양반 만나가지고 협의를 받은 거야. 내목벌에 야 독립군 기지를 넣잖아. 야 신흥공학과 지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는 땅을 빌렸는데 땅을 얼마 빌리냐. 결국 반판한 땅을 구했어요. 내목벌에 사막에 30만 정도. 지금 우리 계산으로 하면 한 200제곱킬로미터. 신도시 이런 개념 말고 그냥 도시 하나를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는 얻어냈어. 허가를 얻어냈어요. 아 좋다. 땅은 있다. 근데 사막이네. 개발해야겠다. 돈을 보여줘요. 얼마가 필요하냐? 20만 원.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야 자네들은 여기서 일하고 있어. 내가 국내 가서 영남 돌면 우리도 난 양반인데 이거 못 박이네. 왔거든. 국내 들어왔는데 1925년 8월에 24년에 계획을 짜고 25년에 계획서를 너 국내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요. 이때 이미 수배예요. 아까 혼자 잡혔잖아요. 장사 사건 때. 수배돼가지고 왔는데 7달 동안 20만 원 필요하거든요. 3,500원. 20만 원이 필요한데 만 원에 3,500원. 그러니까 좌절한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돈을 안 줘? 그러니까 되게 미역주로 나오거든요. 물론 뭐 그러니까 일제 그 감시국가니까 비협조 나올까 나를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 민심이 죽었다 이미 일제. 그리고 지식은 매수돼 붙고 관리들은 주구가 됐다. 그다음에 친일 부부들이 돈 안 내는다. 이거 양반들 가르친 거예요. 부부인데 모든 양반이 부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3월에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만났거든요. 영남 쪽 쪽에서 처음에는 아까 말한 과금 문제사 기망 문제사 보다가 약간 동물을 하니까 못 보이는 거예요. 야 니네 뭐하냐? 11월달 직접 갔는데 자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네. 그래서 일단 넘어갑니다. 상에 넘어가서 뭘 결정하냐? 이래야 되는 거 다 부수자. 특히 저 일본의 저 친일 하는 저 기관들 동양적 시대사 식상내 부수자. 요즘 말 많은 약상 김홍봉 하고 만나요. 김홍봉 좋아요. 사실 신사는 보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파예요, 우파. 독립운동 전체 그림에서. 우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승만을 꼽기하죠. 김구입니다, 김구. 독립운동 계열의 우파의 대표는 김규식, 이승만이에요. 그다음 중간의 대표가 여운형, 조만식 이런 사람이고, 좌측이 백남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김원봉은 이제 좌측, 뭐, 이따 다 때려 부수자는 쪽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여튼간에. 그거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왜 일단 사람 오냐고 구하니까 구했어요.
여기 김구도 만나고 이동민도 만나서는 임시정부 부활시키고는 사람 구합니다. 문제는 한 번 지나가면 일본보다 소문이 나는 걸 일제해야 돼. 3월달에 중국인데 4월달부터 아니 김창수 만나면 또 누구야 하면서 일본이 수술을 해가지고 전국적 사건에서 600명이 잡힙니다. 자, 그 중에서 몇 명만 이제 선고받는데 그 심사는 이때 또 주범이 된 거예요. 이게 2006년 사건인데 또 주범은 없어요. 그 심사는 휘슬고만 지나가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나온 사람이 잡혔는데 그때 뭐하고 있었냐? 아까 만들어 돈 모으고 군자금 모으면 안 돼. 그냥 테러를 하자. 근데 김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구는 우파 테러리즘. 그러니까 김문봉은 따지면 뭐 좌파 테러리즘에 가깝긴 한데 그래서 김구가 테러리스트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독립운동에서 어떠냐?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다만한 임시정부 김구가 테러를 해가지고 장개석이가 사나이에 폭탄 터진 거 보고 홍콩공원에서 윤봉길 의사 폭탄 던진 거 보고 결심했잖아요. 쟤들 독립시켜야겠다. 그래서 해당당에 올리거든요. 한국의 독립이. 나중에 장개석이랑 루즈벨트랑 처칠이 만나서 회의할 때 장개석이 얘기를 해요. 이건 독립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김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테러해가지고. 여튼간에. 근데 김구를 통해서 의원단 만나서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 뭐냐? 그러니까 3명을 추천하는데 3명 중에 나선주가 그러니까 3명이 이제 그래서 위하이 산동성에 이제 바닷가에 가서 배 타고 그러려고. 왜냐면 기차 타고 오면 잡히니까 이 사람이 나서니까 3명이 갔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못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나선주가 3명 중에 나선주가 니네들은 있어라 하고는 자기가 중국에 있는 병장에서는 나이도 30밖에 안 되죠. 중국을 매장에 국내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아까 신탄에서 3,500원 그걸로 다 폭탄을 바꿔가지고는 뭔 지상이야. 동양 즉시회사가 폭탄을. 처음에 조선식산은행에 갔어요. 폭탄 던졌는데 안 터져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양 즉시회사로 가서는 총을 쏘가지고 일본 군인이랑 친구 몇 명을 죽입니다. 몇 명 부상이 들고 또 이기면 폭탄 던지는데 그 폭탄 또 안 터져. 그래서 마지막에는 경찰하고 총싸움하다가 마지막 남은 한 발로는 이제 자결을 시도하는데 문제는 바로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이 잡아서 끌고 갑니다. 병원도 끌고 가. 너 뭐냐? 하니까 나는 나속주라는 사람이고 중국인이 아니고 중국인 이름 따라 사람 마다중가 뭐 다른 이름 썼는데 중국에서 하면 나는 나속주라는 사람이고 의원장이다. 근데 이거 밝혀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막 아랍에 테러 하잖아요. 테러하면 서로 내겠다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들 이름 밝히는 방법이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나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인데 이 당시에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김창석이 원래는 지병이 치질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하다 보니까 다른 병도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4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계속 있는데 아들이 그때 아버지 부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병원으로 잡힙니다. 일본 경찰한테. 이 김창수 아들이 또 고문받고 풀려났는데 그 고문금지도 죽어버려요. 이분 결혼도 안 했어요. 죽고 그러니까 막 그 충격이 막 자꾸 온몸이 아파되니까 수술 계속하고 병원에 누워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몇 개월 있다가 막판에 6월달에 옛날에 심사위 소개해준 그 의학당 장급 출신들이 2명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계셨네요. 병원 나왔어요. 김새가 안 좋은 거 알았는데 병원비가 300원인데 안 되고 도망가면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병원비 어떻게 한 번만 냈지 했는데 그 다음날 일본 경찰로 잡혔어요. 그래서 상해에서 잡힙니다. 이때 영국 땅에 있었거든요. 영국 영사에 허가증 받아요. 일본 경찰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부산 가서 수갑 채우고 데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신문 납니다. 그래서 고문을 1년 동안 받거든요. 고문을 1년 동안 받고 이때 안전병이가 돼요. 1년 동안 조사하고는 재판 안 해요. 일단 1년 동안 조사하고 면허도 안 되다가 1년 뒤에 처음으로 면허를 냈는데 가족을 만납니다. 부인이 얘기합니다. 집안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미안하다. 나는 집안이 10년 동안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지금 10년째 됐죠. 나간 지 9년 됐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물어봤다. 당신 알아서 해라. 이러고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을 하는데 애초에 일본 제국주의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법도 말이 안 되니까 그 법률에 따라 변호사도 필요 없다고 변호도 안 받고 14년을 받거든요. 나소중 제일 큰 혐의는 이제 나소중이죠. 테러의 주모자다. 그래서는 14년 받는데 항소하시라 상고하시라
나는 일본 법률 안 한다. 필요 없다. 다 도망. 그리고 대전형무소로 들어갔어. 대전형무소에 있다가 이제 다리가 진짜 안 좋아서 사람이 왔다 주고 하니까 이 풀어주면 대구로 왔다가 성주 왔다가 또 잡혀가고 이러다가 1933년까지 이제 거의 또 그냥 병자로 있던데 겨우 호전이 됩니다. 호전이 돼가지고 병실 쪽에 있어요. 병동에. 죄수들 중에 이제 아픈 사람 있는데 원래 전혀 안 돼요. 지나가면 인사를 하는데 안 합니다. 외국인들은 인사 안 하고 안 하니까 내 이상 병동에 쫓겨나가지고 잡동들한테 내가 그 병동에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최남선이 원래 3일 기미 동지선에서 최남선이 있었거든요. 정말 명문이 있잖아요. 조선은 이해 동지선 명문인데 일선 영화로 일본과 조선은 원래부터 한 몸이었고 만주 있을 때부터 한 몸이고 네.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글을 쓰고 이제 이때 변절을 했거든요. 이거 만들면서 독고 왔어요. 하니까 욕을 하고 10,000번 주고 저는 얘기하는데 욕을 하고 나는 이런 놈 한번 얘기할 수 없다 해서 다 거부합니다. 그 시로 쓰는데 언젠가 최남선 죽이려고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쓰니까 오히려 일본이 교도관이 말렸다고요. 당신은 14년 받았는데 이름 못 나갑니다. 근데 다음에 나와요. 너무 아파서. 네, 아파서 나와서는 대구로 보내니까 대구에 갇혀있거든요. 대구에 둘째 아들 집이 있어요. 첫째 아들 죽었거든요. 둘째 아들 집에 갇혀있다가 그 다음에 울산으로 갔다가 여기서 울산 사독집이 있거든요. 5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하고 근데 40년이 되니까 일본 애들이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데 와서 처음 한 일이 뭐냐 어머니 신경살이에요. 20년 그 뒤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919년에 나간 뒤로 어머니 20년에 돌아가시고 1940년까지 집에 못 갔어요. 계속 연금하고 이러다가 한국은 그때 신경살이 하는데 그때 큰일이 창식이면 40년부터 살았고 1940년부터 살았거든요. 당연히 안 하면 죽어도 안 나오는데 둘째가 해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거치도 못해요. 이제 누가 넣어주자면 거치도 못하는데 갇혀있는 상황에서 둘째도 보내서 연락처로 보냈는데 가서 병을 줬습니다. 못 돌아오네. 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종손 그러니까 요 손자가 여기 김창기 요분의 아들이 김창기 이것도 내가 한 게 17살 때 진주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막 만성운동 하려고 근데 요분의 김창기 분의 부인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라고 하죠. 첫째가 죽었으니까 그 심사는 첫째 며느리가 아시겠지만 5년 전까지 계셨어요. 여기 성주 네, 계셔가지고 제가 옛날에 인터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무슨 말씀 하셨냐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창식이 거절했잖아요. 근데 한 달 있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은 왔다 갔다 하고 셋째 아들이 있어요. 이 셋째가 창식이를 해온 거예요. 진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듣고는 대응을 하는 거죠. 이게 제정신이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창식이는 안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셋째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요 며느리랑 셋째는 결혼했는데 셋째랑 속고 대전했대요. 바로 만나서. 그러니까 다음날 결국 못 고쳐가고 용서해줬다 이 얘기도 하고. 근데 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종부 며느리, 그 노종부님이 당시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담배를 자기가 배웠는데 왜 배웠냐면 아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 청산 아무데나 있으니까 시아버지는 그치도 못하잖아요. 앉아있으니까 담배 막 영감 혼자 피고 있다가 며느리한테 그랬잖아요. 야 자네 할 것도 없는데 담배나 피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배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번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치도 못하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연락처하고 동료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는 건국동맹, 요운동이 만든 건국동맹에 관련이 있다고 잡혀가요. 해방 8일 전에. 그래서 해방에는 어디 있었냐? 외당 교도소에 있었어. 외당 경찰서에 있었어. 근데 본인은 건국동맹 할 때 자기는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아마 이쪽 이제 제일 유력한 인사가 많으니까 경상도 지역에서 요운형이 남조선 총책을 임명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서울대 조동민 교사 찾아보니까 그 남조선 총책의 이름이었고 아마 그냥 뭣도 모르고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망하기 직전에 막 잡아가거든요. 유력한 사람. 근데 그를 잡혀가니까 아마 건국동맹 핑계를 낸 것 같다. 그러니까 심사는 그러면 나는 뭐 시켰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해방되는 날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뭐 하느냐 해방 다음 날에 바로 성주로 가서 치안 유지해. 왜냐면 이제 공권력이 이기잖아요. 일본들한테 다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고 바로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 와가지고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정당이 막 60개가 난립하고, 그 여운형이 만든 건국준비위원회가 이렇게 조선인민공화국, 여기 조선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혀 달라요. 인민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킥플 번역이라서 그냥 지금 국민하고 같은 거예요. 요때 인민. 그러니까 그거는 성격이 완전 다르고 어쨌든 이런 거 다 반대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심사 있지 않냐? 임시정부잖아. 임시정부가 우리가 20년 전에 살았는데 이거 쓰면 되지. 이걸로 하자 했는데 누가 거부하냐? 미군이 거부해요. 예, 미군이 들어서 거부하고 그 일을 못하고 그 다음에 신당 통치 문제를 하니까 아예 대북 반탄 입장을 칩니다. 여기서 신당이 좌파들하고 완전 열별해요. 그러니까 좌파들도 여러 이제 색깔이 있는데 다 한국이 아닙니다. 그 중에 소련의 지령받는 쪽이 있어요. 백남문, 백남문이라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백남문은 사회경제학자고 박헌영을 위시한 그쪽 남부단계요. 이쪽은 저쪽 지령받아 움직였거든요. 막판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당 찬성 이렇게 나와버려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같이 반대하다가. 그러니까 좌파 쪽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 저것들은 저 외국 지령 분들께서 대별하고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요 뒤에는 제 독립운동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뭐야? 그럼 죽었다가 왜 하느냐 이 사람은. 첫 번째는 요 통일정부 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정부를 세워야겠다 이 운동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 실패하고 두 번째 뭐였냐? 유린개혁 운동을 합니다. 유린에 황도 유린이라고 친미 세력들이 있었어요. 막 들어가더라고. 나중에 간제 전후를 욕하는 게 아니라 간제 전후의 학파의 무리 중에 저 친일 계열이 간 사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황도 유린이라고 일본 천황리도 붙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기존에 각 향대별로 또 사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뭘 하느냐? 걔네가 가서 유도회 총무부라는 걸 설치하고 성균관에 유도회 그 유도회 총무부를 설치하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위원장이나 강장이 돼서는 이렇게 개혁을 합니다. 가장 큰 개혁은 두 가지인데 일단 문묘정리 중국 선전 위패 쓸데없는 거 우리가 먼저 좀 쓸데없는 필요 없는 거 무식히 놔버리고 우리 누가 보면 보시죠. 네, 요거 정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균관대학교는 신당이 문제입니다. 신당이 계속 그 어떤 교육 문제를 계속 이렇게 중요시했고 그래서 문교부하고 계속 협상을 해요. 당시에 문교부랑 근데 협상을 해가지고는 대학을 만들겠다 해서 성공해요. 1차적으로 이제 단가를 만들었고 그걸 다시 1954년 조합대로 만들어서 1954년에 성균관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됐는데 이들끼리 아직 있는 거예요. 이 반대 세력들이. 그래서 이승만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이승만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승만 쪽에 이쪽하고 중동을 같이. 그래서 1950년에 다 쫓겨나요. 자기가 만든 대학교 쫓겨나고 성균관에서 쫓겨나고 유대에서 쫓겨납니다. 다 쫓겨났는데 나중에 뭘 하느냐? 이 사람 법정 투쟁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회부 끝나서 대법원에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신사 선생님 성균관에 나오세요 할 때 이미 나이가 80입니다. 그래서 못 나가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유린이 원래 유린거잖아요. 예를 들면 유린건데 박정희가 후대따를 했잖아요. 5.16 하고 나서 박정희가 유도는 저 신상이 없고 지금 근데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저 원래 유도라는 학자들은 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있는 학자들. 그러니까 그 대학교는 삼성입니다. 유린계가 놓친 거예요. 사실 신상이 다 만들어가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삼성대가 되는 겁니다. 요건 그렇고 이거 성균관대학교 있을 때 모습입니다. 못 걸어요. 지팡이 짚고 있죠. 계속. 그 다음에 요건 문명 바꾼 거고 마지막 하는 거 뭐냐? 반독재 추정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승만 반대 추정하는데 어느 정도냐? 이승만 하야하는 편지를 3번 보냅니다. 막 신고해서 쓰고 당신 왜 하야해야 되냐? 대통령 이거 멋대로 바꿨다.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승만이 원래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거든요. 첫 번째 대통령은. 근데 국회에서 이승만이 능기가 없으니까 부산에 피난가 있을 때 여기 그 시절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피난가 있을 때 부산에 가 있을 때 도저히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승만이 개혁을 시켜요. 어떻게? 야 직선제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개헌을 하려니까 굉장히 국회가 말 안 듣죠. 말 안 듣니까 후대들을 해요. 그 개헌령을 삭발하면 국회가 잡아갑니다. 그리고 법을 바꾼 게, 그 법 바꾼 게 발췌개헌이에요. 발췌. 내각제의 일부랑 대통령의 일부를 빼가지고 발췌해서 개헌도 발췌개헌인데, 그 발췌개헌한테 부산에서 국제문화부라고 이제 여기서 모여서 김창수, 이시영, 회장 이시영, 장면, 네, 이 사람들이 80명이 모여가지고서 그 이승만의 개헌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모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행사장에 괴한 이정재 대표님 정치 깡패들 그래서 딱 쳐서는 막 이제 두들 사람들 때리기 시작합니다. 심사위 안전명이잖아요. 의장석에 앉아있다가 옷도만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보이십니까? 머리에 네, 그렇게 됐는데 잡혀갔어요. 경찰에. 잡혀갔는데 검사가 보더니 아 이분은 이래 나야 많은데 뭐 하냐고 그러죠. 이승만은 못했는데 그래서 이승만 사실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대통령 선거할 때도 야당 후보 통합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한 4년 선거 직전에 고에 선거 다시 할 때 1960년 선거 때도 편지 보내요. 하야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당신 안 돼요. 그랬는데 4.19가 진짜 일어났던 이제는 거의 이제 인사보선이 있었고 마지막에 61년에 쿠데타가 발생하고 5.16 쿠데타가 있고 그 다음에 62년에 박정희가 공공공장이랑 독립유공자 우리나라에 크게 독립유공자 포상한 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첫 번째 박정희 때, 그 다음에 19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근데 약간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근데 이때 크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안 했어요, 이승만. 이승만 안 했어요. 이승만 한지 독립운동가를 대접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물론 이제 군인이 이제 쿠데타를 했으니까 어떤 명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 했잖아요, 이승만. 이승만 안 했으니까 이제 합니다. 그거 해가지고 1번이 누구냐? 심사입니다. 그래서 쿠데타하고 나서, 쿠데타 하는 이유는 혹시 친구가 쿠데타예요. 쿠데타 하고 나서 만나러 왔는데 이 사진 말이 많습니다. 보통 심산이 때 거의 의식을 인사 불성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 이게 한 달인가 거의 얼마 안 돼서 만난 장면인데 이게 사실 딱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도 거의 지금 이제 노안하고 의식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승만은 그렇게 욕했던 사람인데 저는 군사 정부에 들어온 거 좋아할 리 없다. 그래서 일부러 돌아놓았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 너무 아파서 그냥 몰랐다. 그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심사후 제자 쪽에서는 이미 돌아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제자들인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독립운동 하고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은 근본도 유학자예요. 제가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겠는가 할 때 유림이라는 게 결코 물론 진짜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친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공부해 보십시오. 근데 유림이라는 게 결코 그런 완전한 수동적이거나 완전 우리 흔히 말하는 수구적 세력은 아니다. 물론 다수는 기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건 모두가 왜요? 독립운동하는 사람 국민의 1%도 안 됩니다. 당연히 0.1%밖에 안 돼요. 당연합니다. 친일파가 20%면 독립운동하는 사람 1%도 안 돼요. 당연하지만 그런 속에서 사실 독립운동 해석가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유림도 마찬가지로 유림 중에 뭐 독립운동 안 사람 많다고 해서 그 전 유림이 다 별거 아니다. 관심이 없다. 나라 망가져 왕이 찾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남에서는 이분이 있다. 이렇게 하려고 좀 앞에 서울대에서 그 유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